1993년 2월 5일 아침 7시경 경기도 인천 부평에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었던 영산강 민물 장어집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36살이었던 아내 최 씨와 12살이었던 딸. 아내 최 씨는 사망했고 딸은 중상을 입었어요. 최초 신고한 사람은 남편이었는데 제가 새벽 3시 반까지 장사를 하고 4시경에 새벽 시장을 다녀왔는데 갔다 오니까 아내와 딸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카운터 안에 돈도 없어졌어요. 아무래도 제가 새벽 시장을 간 사이에 강도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새벽 시장만 안 나갔어도 아내와 딸은 괜찮았을 텐데. 하지만 경찰은 강도라고 보기에는 조금 찝찝했어요. 왜냐면 강도가 가게와 붙어있는 집 안까지 들어와서 아내와 딸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돈 때문이었다면 집 안까지 들어왔으니까 이 집 안도 뒤졌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금고의 돈은 가져갔다고 하는데 집안의 장롱이나 이 집안에 뒤진 흔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만 딱 공격한 겁니다. 뭔가 강도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좀 찝찝한데 이거 원한 사건 아닐까? 이에 경찰은 부부가 운영하고 있었던 민물 장어집의 그 종업원과 주변 사람들한테 이 부부에게 원한을 가질 사람은 없는지, 평소에 이 부부의 행동은 어땠는지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같이 부부 사이야 뭐 그 정도면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렇게 이 부부의 행실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 부부한테 크게 원한을 가질 사람은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 부부 크게 문제는 없었다. 사건 수사의 기본은 피해자의 주변부터 시작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제일 먼저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사이, 사건 현장을 처음 발견했던 남편의 행적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남편은 사건 당일에 대해서 저는 새벽 3시 반까지 장사하고 4시에 새벽 시장을 다녀오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택시를 타고 해장국 집에 도착했어요. 그때 시간이 한 4시 10분경이었던 것 같아요. 뭐 거기에서 소주와 해장국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경 시장 안에 고구마집에 가서 고구마를 하나 샀어요. 그렇게 택시 타고 가게에 도착하니까 딱 그때의 시간이 새벽 5시 10분쯤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장 봐온 거 정리하고 집 안에 들어가니까 그때 시간이 대략 6시쯤 됐었고, 그때 시신을 발견해서 신고했던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편이 말한 해장국집 그리고 고구마 가게를 다 들려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 말이 맞는 거예요. 진짜 왔네? 시간도 맞고. 우범자들을 조사해도 뭐 나오는 게 없고, 혹시나 이 부부에게 채무, 빚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 조사했더니 그런 것도 없고, 원한 관계도 크게 없었던 것 같고, 수사는 미궁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사건 발생 일주일 후 경찰은 이 아내 최 씨가 인천 부평에서 남편과 가게를 하면서 살았지만 경남에서도 친구 집에 신세 지면서 부평과 경남을 왔다 갔다 하며 지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바로 경남의 그 친구 아파트로 출동해 탐문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중요한 단서를 준 거예요. 처음에는 모른다 막 발을 빼다가 경찰이 친구가 죽었는데 살해당했는데 그 살해범 잡아야죠, 이렇게 입 다물 문제가 아니에요 라면서 설득을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사실 최 씨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사건 발생 1년 전 부부가 이때는 부평에서 가게를 하지 않았고 남편이 외양선 셰프로 일을 했었다 보니까 부산에서 지냈었다고 해요. 부산에서.
이 남편이 직업상 배를 타고 나가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는데 이때 이 아내가 자식도 있었으면서 나 몰라라 하고 거의 바깥으로 돈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 하나 만나가지고 불륜을 저지르고 다녔던 겁니다. 오랜 기간 배를 타고 나갔다가 그리웠던 아내와 자식을 보기 위해 부산 집으로 딱 왔는데 이미 딴 놈한테 눈이 횟가닥 돌아간 이 아내 최 씨는 남편이 왔는데도 나 나갔다 올게요 하면서 허구한 날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완전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가서 새벽에 들어와. 어떻게 매일 외출이야? 아니, 오늘은 동창회라니까요. 당신 나온 뒤로 어떻게 하루도 집에 있는 날이 없어? 어머, 내가 그랬나? 당신 없었을 때는 바깥에 나갈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귀신같이 당신이 집에 딱 오니까 나갈 일이 자꾸 생기네. 미안해요, 여보. 오늘은 정말 일찍 들어올게요. 동창회는 무슨 허구한 날 내연남 만난다고 거짓말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남편 기분이 좋겠습니까?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날 혹시나 하고 또 밖에 나가는 아내를 남편이 미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텔로 들어가네. 이걸 남편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겁니다. 와, 역시 바람났구나. 아내의 외도를 눈치챈 이 남편은 바로 거주지를 옮깁니다. 부산에서 인천 부평으로, 끝에서 끝으로. 이때 이사를 온 거예요. 이렇게 멀리 이사 가버리면 둘이 못 만나겠지. 그리고 멀리 이렇게 이사를 가버리면서 자기 배 타는 것도 좀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외항선 셰프를 그만두고 장어집을 차렸던 거예요. 여기서 둘이 내내 붙어서 같이 일하자고. 당연히 이 말에 아내는 노발대발했습니다. 에? 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방까지 빼버리는 게 어딨어요? 나랑은 상의도 없이. 하지만 어쩌겠어요. 남편이 집도 다 빼버리고 인천에다가 다 마련을 해놨다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아내 인천으로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인천 부평으로 간 아내는 내연남과 연락을 끊었을까요? 둘이 헤어졌을까? 아니요. 내연남이 가끔 인천 부평으로 올라와서 둘이 만나기도 했고요.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이 아내 거진 2집 살림 했다고. 부산 친구 집에서, 그리고 인천 부평집에서. 이 아내가 허구한 날 거짓말하고 부산 내려와서 부산 집에서 며칠 머물면서 내연남을 만나왔던 거예요. 사건 발생 3개월 전에는 남편한테 나 친정 가서 한 일주일만 있다 올게요 라면서 또 거짓말하고 이 부산 친구 집에 온 거예요. 일주일 동안 친구 집에서 신세 지면서 내연남 만나 놀려고. 그런데 이 남편 이미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소문해서 이 친구 집에 쳐들어왔던 거예요. 내가 너 여기 있을지 알았다 라고 하면서. 남편이 이렇게 가운데서 둘의 만남을 제지하니 내연남과 이 아내 서로 만나기 쉽지 않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 서로 멀어지면서 문제가 생겼던 건 아니었을까. 경찰은 바로 이 내연남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 아내 최 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에도 둘이 만났었던 거예요. 그렇게 제자리에서 맴돌던 수사는 부산에 있는 내연남과 최 씨의 사이가 밝혀지면서 치정에 의한 살인이 아닐까라는 수사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내연남에 대한 행적, 그리고 인천에서는 내연남이 사건 당일날 올라왔었는지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은 이 남편을 다시 만나서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묻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 혹시 사건 당일날 새벽에 왔었던 손님들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모두 3팀이 왔었어요. 12시 넘어서 4명이 왔고 1시 20분쯤에 1명, 그리고 2시 10분쯤에 5명이 들어왔었어요.
이들 중에 수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떤 손님이 저희 가게 전화로 시내 전화 3통한 거 받겠는요. 맞다. 맨 처음 저희가 여쭤봤을 때도 손님이 시내 전화를 했었다고 얘기해줬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 손님이 3통 전화했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전화 요금 때문에요. 손님들이 혹시 시외 전화를 거는 건 아닌가 하고 유심히 보거든요. 사건 발생 13일 정도가 흘렀을 때 경찰들은 아무래도 범인이 내연남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내연남을 위주로 수사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 형사분 한 분의 촉이 뭔가 좀 느낌이 팍 온 거예요. 부부가 운영하고 있었던 민물 장어집에 종업원이 있었는데 그 종업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저녁 10시쯤에 제가 퇴근을 하는데 그때 가게 안에 있는 설거지 제가 다 하고 갑니다. 그 후에 생기는 설거지거리는 제가 다음날 출근해서 또 다 해요. 라고. 그런데 사건 현장 사진을 딱 보니까 남편은 분명히 12시 넘어서 들어온 손님이 3팀에 10명 정도였다 얘기했는데 근데 현장에 있는 불판은 하나에 젓가락은 3개뿐인 거예요. 새벽 손님으로 생기는 설거지는 다음날 종업원이 출근해서 다 한다고 했는데 10명이 왔는데 왜 젓가락은 3개뿐이지? 이에 대해 남편은 새벽에 제가 바쁘지 않아서 제가 그냥 불판이랑 다 씻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생각했을 때는 또 이상한 거예요. 새벽 시장을 간다는 건 야채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싸게 사기 위해 가는 건데 이 남편은 그 새벽 시장을 택시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아니, 야채값보다 택시비 하며 해장국 값이 더 나왔을 것 같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경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 원래 새벽 시장을 다녔던 사람도 아닌 거예요. 원래 그냥 집 앞에 마트에서 다 사다 썼던 사람인데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갑자기 남편이 새벽 시장을 다니면서 거기서 사다 썼다는 거예요. 이에 남편은 원래 사다 썼던 마트는 야채 같은 게 안 싱싱하다고요. 거기다 새벽 장사하고 피곤할 때는 술 한잔 했으면 쉽죠. 집에서 혼자 마시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해장국 집에서 술도 한잔 할 겸 새벽 시장에 간 거였다고요. 그런데 또 경찰은 이상한 거예요. 보통 이렇게 아내가 살해를 당하고 자기 자식도 크게 다치는 사건을 목격하게 되면 정말 그 충격에 정신이 없을 텐데 자기가 그날 몇 분의 택시를 타고 몇 분의 해장국 집에 도착했고 몇 분의 시신을 발견했고 이렇게 몇 분 단위로 다 기억을 한다는 게 이에 또 남편은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게 뭐가 이상해요? 자기가 한 일을 모른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고요. 그럼 몽땅 모르겠다 그랬으면 의심을 안 받을 뻔했네요. 이보세요. 마누라를 잃은 건 나라고요. 라면서 억울해한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이 내연남은 사건이 벌어진 그 시각 부산에 있었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즉 내연남은 범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찰의 화살은 남편을 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좀 찝찝하니까 혹시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알고 열받아서 죽인 거 아니야? 그러다 문득 든 생각. 분명히 남편이 사건의 그날 새벽에 3팀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손님이 자기 가게 전화로 시내에 전화를 3통이나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경찰이 바로 그 가게 전화 내역을 뽑아본 거예요. 그런데 없어. 저녁 9시 40분이 마지막 가게에서 전화를 쓴 거고 그 이후 전화를 쓴 내역이 없는 거예요. 즉 남편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다면 왜 거짓말을 했을까?
거기다 조사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 2개 보험에 가입해서 월 1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내고 있었고, 그 중에 한 보험이 가족 재해 시에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남편 아내에 대한 복수를 계획했던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경찰이 추궁하기 시작하니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한 이 남편, 갑자기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아내 호강도 시켜주고 싶었고, 그래서 외양선을 탔던 건데 아내가 그 사이 바람이 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둘 사이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기회까지 줬습니다. 하지만 무슨 방법을 써도 아내는 변하지 않더군요. 3개월 전 부산에서 아내를 데리고 오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그래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장 다니면서 미리 얼굴도 익혀두고 시간도 재놓고. 그런데 사건 전날 저녁에도 이 아내가 2박 3일 외박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놈이랑 놀러 가려고.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잠자는 아내의 머리를 흉기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내의 비명소리에 옆방에 자고 있었던 딸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너무 놀래서 딸에게도 흉기를 내리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그래요. 아니, 둘이 탁 터놓고 내가 너 바람 난 거 안다. 좋은 말로 할 때 정리해라. 대화를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 말에 남편은 겁이 났다고 얘기했대요. 겁났다고. 내가 안다고 얘기하면 잘 됐다고, 그냥 헤어지자고, 이혼하자고 할까봐. 솔직히 정상적인 사람이 들었을 때는 이 말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이혼하자고 할까봐 사람을 죽인 거예요, 지금. 10년 전 연애 결혼을 했던 이 두 사람은 한때 서로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자는 생각으로 결혼까지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내의 외도로 무너지기 시작한 이들의 부부 생활은 끝내 살인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처벌이 어떤 식으로 내려졌는지는 기사화가 딱히 된 게 없더라고요. 옆에 이제 사건에 대한 기사만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 있었던 살인사건. 그래서 오늘은 1993년 벌어진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